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형견에 의해서 한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생김새가 늑대와 닮아서 흔히 늑대견으로 불리는 대형견 멜러뮤트가 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아찔하죠. 정말 오싹합니다. 네, 성인인 저도 생각만 하면 굉장히 오싹한데 네. 이 개가 10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 네.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이 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유. 개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아이를 따라갑니다. 네. 아이의 신발 한쪽이 없고요.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팔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고 네. 이 아이는 겨우겨우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곳이요, 취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래도 인근에, 애초 개한테 물리는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셀프 주차장이고 조금 전에 그 문을 닫았던 분은 지금 아이가 보세요. 네, 굉장히... 셀프 주차장 내에 그 CCTV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친 기색이 보이는데 아유. 이 아이의 팔과 다리 보시면 피투성이가 돼 있고요. 안도의 네. 한심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건물로 들어가기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아유, 개가 신발이 진짜 없네요. 신발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아이가 신발이 없이 네. 허둥지둥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최명근 장님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으면 보세요. 신발을 입고 지금 저 아이가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빠져서 지금 거의 휘청휘청하다시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동물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당연히 처음이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 상황에서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네. 그냥 강아지가 개가 아이를 물었나 보다 생각하지만요. 네. 아이는 이러다가 죽는구나라고 아마 그렇겠네요. 생각했었을 거예요. 네. 네.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목줄 풀린 이 말라뮤트란 종 아마 가끔 길 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말라뮤트란 종인데요. 이 늑대가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늑대와 비슷하다 생겼다 해가지고 늑대견으로 불리는 말라뮤트란 종인데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 개를 볼 때 상당히 무섭게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 말라뮤트가 주인이 잠시 이 목줄을 놓은 사이에 지금 인근에 있던 아이를 저렇게 심하게 물었는데 자, 당시 이 상황을 봤던 목격자 그리고 경찰에게 이어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애만 이제 따라다니고 아이만 물더라고요. 떼어놓을 이제 공간이 이제 제 가게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를 문 개는 말라뮤트인데요.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 중에 용변을 보이던 중에 개 잡고 있던 개 줄을 놓쳐서 개가 도망하여 그 아이를 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아이는 지금 팔 이런데 지금 심하게 물려서 2, 3cm 정도 찢어진 그리고 피를 흘렸던 그런 지금 언론 보도는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염 교수님. 네. 저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유는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개를 키우지 말라 그리고 뭐 개를 데리고 다니라 그런 말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개를 밖에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개를 키우지 않거나 개를 싫어하는 분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개를 저렇게 또 맹견인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네. 안전조치에 대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나옵니다. 그래서 산후 3개월 이상 된 그 개들을 네. 데리고 다닐 때는 특히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에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나와 있군요. 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그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 사람하고 똑같이 최근에는 뭐 이렇게 다뤄주세요. 사실은 가족과 똑같이 네. 행동을 하고 아껴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반려견들 장례식도 네. 해주고 뭐 이런 뭐 호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정말 친밀한 그런 동물이긴 한데 다만 그것은 자기 가족들 그 반려견의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친근한 것이지 네. 남들이 봤을 땐 작은 개만 해도 사실은 막 짖고 그러면 무섭거든요. 근데 이 개는 이번에 그 사고를 냈던 그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 뭐 성인 여성 정도 크기의 아, 그런 견인데 네. 이런 견이 만약에 그 초등학생을 따라다녔을 때는 네.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네. 뭐 장난을 치자고 만약에 따라왔다 치더라도 네. 이 초등학생이 봤을 때는 이런 큰 개가 따라다니면 굉장히 무서워서 네. 어떤 뭐 좀 저항을 하는 행동이라든지 네. 공격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그 개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오인을 하고 또 공격을 했을 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이 서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그 반려견들 교육할 때는 네. 서열 정리를 먼저 해요. 가족 아. 중에서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 큰 사람들, 또 밥을 네.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뭐 유아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는 네. 사실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서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어린이들 또 네. 이런 그 유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은 남들이 봤을 때 다 무서운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셔서 네. 돌아다닐 때는 꼭 입마개와 그러니까요. 목줄을 착용해서 네.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기르는 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 맹견에 속하는 개들은요,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 뭐냐면요, 그때는 이제 주인이 목줄을 잡고 개를 데리고 인도를 걷고 있었지만요, 요즘 이 목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개가 지나가는 여성 행인에게 약간 달려드는 모습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놀라서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차가 급정거를 하는 아주 아찔한 순간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아동의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가슴이 찢어지나 봐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엄마가요. 네. 이게 상처라고 말을 못하고 거기가 뜯겨나간 그런 피부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요, 피부 이식 수술을 검토할 만큼 지금 중상을 입었대요. 그렇습니다. 상해죠. 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개 소유자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서 같이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목줄을 하고 있었다, 잡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 목줄을 이제 놓친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목줄을 놓친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물론 단순한 과실치상의 경우에 법정형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이기는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피해 아동이 이제 앞으로 수술도 받아야 되고 네.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경우에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좀 전에 그 앵커님께서 목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목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만 하다 했는데요. 이거 역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목줄의 어떻게 목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법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네. 그 12조에 있는데요. 이제 목줄을 하게 될 경우에 외출할 때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목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에 대한 제재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애완견, 이제 반려견이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도 있고 요소도 있습니다만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그런 의무인 네. 것 같습니다.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그 셀프 세차장 주인분으로 보이시는데 그 직원분으로 보이시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얼른 안으로 들여보내서 문을 닫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 상상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개는 지금 마취총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제압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가량이 걸려서 겨우 이 개를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멜러뮤트라는 종을 한번 보니까 귀소 본능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풀려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네. 이런 성향을 알고 있다면 이 주인은 이 개를 목줄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했고요. 네. 또 복종 훈련을 어릴 때 시키지 않으면 이 제어가 잘 되지 않은 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주인의 과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 교수님, 우리인데 법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뭐 안전균형, 뭐 앞서 이제 뭐 목줄도 해야 되고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켰을 때 과태료가 제가 알아봤더니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 처벌에 대해서 규정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네. 실제로 이게 반려견들이 뭐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견의 주인인 정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네.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려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지금 안락사를 시키겠다라고 네. 지금 반려견 주인이 얘기를 한 그런 상태인데, 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이 반려견 주인이 목줄을 똑바로 했었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그 어린아이가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아꼈던 그 반려견이 이렇게 안락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뭐 사실은 사회적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강화를 계속 시킬 수는 있는데, 네. 그 강화된 법을 다시 낮추는 건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부분으로 발생했을 때, 막 네. 어린아이가 만약에 더 크게,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더 네. 크게 다쳐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또 네. 법조항이 틀려졌겠죠. 이건 네. 사망에 의한 사건이니까. 어쨌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과태료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주인들이 꼭 주의를 하실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외부에 외출할 때 꼭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네. 내 자녀도 다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꼭 그 목줄과 입마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참고입니다. 참고. 앞서 염 교수님이 꼭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이제 해주셨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10만 원인데 과태료 10만, 이런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과태료가 우리 돈으로 19만 원. 그런데 영국은요, 애완견이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고는 합니다. 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 또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외국은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 부분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 관련 인터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고 이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러 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인원이 저 혼자여가지고. 개는 아무리 순해도 공격성을 볼 수가 있고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특히나 서열을 중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자기가 서열이 낮다든가 그리고 체구가 작다든가 약한 개체라고 생각하면은 공격성을 보이면서 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아직 못 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대목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인원이 없어서, 최명견장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 나간대요. 이 부분이 말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아까 같은 아이들이 계속 나와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강아지들을 주로 반려견을 산책하게 되는 어떤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교통 단속을 할 때도 결국은 많이 어기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인원이 없다 그러면은 상시 단속을 못 하더라도요. 만약에 일대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대 단속을 하고, 일대 단속을 할 때 주인들이 주로 실수가 아니더라도 목줄을 갖다 놓게 되는 어떤 일정 장소에서 네. 일제 단속을 하든지 수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적은 인원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다른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가 계속 아이의 팔을 물고 놔주지 않았더래요. 그 아이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 순간이 몇 분인지 몇십 초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아마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발요, 이번 일을 계기로 무슨 꼭 희생자가 나와야지 법을 강화할 겁니까? 좀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개를 기르시는 분들도 좀 각성하시고 제도적 장치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문을 닫았던 분은 지금 아이가 보세요. 네, 굉장히... 셀프 시장 내에 그 CCTV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친 기색이 보이는데 아유. 이 아이의 팔과 다리 보시면 피투성이가 돼 있고요. 안도의 한심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건물로 들어가기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아유, 개가 신발이 진짜 없네요. 신발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아이가 신발이 없이 네. 허둥지둥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최명견장님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으면 보세요. 신발을 네. 입고 지금 저 아이가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빠져서 지금 거의 휘청휘청하다시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동물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당연히 처음이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 상황에서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네. 그냥 강아지가 개가 아이를 물었나 보다 생각하지만요. 네. 아이는 이러다가 죽는구나라고 아마 그렇겠네요. 생각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목줄 풀린 이 말라뮤트란 종 아마 가끔 길 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말라뮤트란 종인데요. 이 늑대가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늑대와 비슷하다 생겼다 해가지고 늑대견으로 불리는 말라뮤트란 종인데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이 개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개를 키우지 말라 그리고 뭐 개를 데리고 다니라 그런 말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개를 밖에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개를 키우지 않거나 개를 싫어하는 분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개를 저렇게 또 맹견인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네. 안전조치에 대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나옵니다. 그래서 산후 3개월 이상 된 그 개들을 네. 데리고 다닐 때는 특히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에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나와 있군요. 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그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 사람하고 똑같이 최근에는 뭐 이렇게 다뤄주세요. 사실은 가족과 똑같이 네. 행동을 하고 아껴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반려견들 장례식도 네. 해주고 뭐 이런 뭐 호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정말 친밀한 그런 동물이긴 한데 다만 그것은 자기 가족들 그 반려견의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친근한 것이지 네. 남들이 봤을 땐 작은 개만 해도 사실은 막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형견에 의해서 한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생김새가 늑대와 닮아서 흔히 늑대견으로 불리는 대형견 멜러뮤트가 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아찔하죠. 정말 오싹합니다. 네, 성인인 저도 생각만 하면 굉장히 오싹한데 네. 이 개가 10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 네.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이 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유. 개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아이를 따라갑니다. 네. 아이의 신발 한쪽이 없고요.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팔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고 네. 이 아이는 겨우겨우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곳이요, 취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래도 인근에 애초 개한테 물리는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셀프 주차장이고 조금 전에 짚고 그러면 무섭거든요. 근데 이 개는 이번에 그 사고를 냈던 그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 뭐 성인 여성 정도 크기의 그런 견인데 네. 이런 견이 만약에 그 초등학생을 따라다녔을 때는 네.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네. 뭐 장난을 치자고 만약에 따라왔다 치더라도 네. 이 초등학생이 봤을 때는 이런 큰 개가 따라다니면 굉장히 무서워서 네. 어떤 뭐 좀 저항을 하는 행동이라든지 네. 공격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그 개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오인을 하고 또 공격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이 서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그 반려견들 교육할 때는 네. 서열 정리를 먼저 해요. 가족 중에서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 큰 사람들, 또 밥을 네.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어린 자녀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뭐 유아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는 네. 사실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서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어린이들 또 네. 이런 그 유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반려견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 개를 볼 때 상당히 무섭게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 말라뮤트가 주인이 잠시 이 목줄을 놓은 사이에 지금 인근에 있던 아이를 저렇게 심하게 물었는데 자, 당시 이 상황을 봤던 목격자 그리고 경찰에게 이어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애만 이제 따라다니고 아이만 물더라고요. 떼어놓을 이제 공간이 이제 제 가게밖에 없어가지고. 예, 아이를 본 개는 말라뮤트인데요.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 중에 용변을 보이던 중에 개 잡고 있던 개 줄을 놓쳐서 개가 도망하여
그 아이를 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지금 저 아이는 지금 팔 이런데 지금 심하게 물려서 2-3cm 정도 찢어진, 그리고 피를 흘렸던 그런 지금 중상, 언론 보도는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염 교수님. 네. 저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유는